네, 그러면은 이제 그 투비 마케팅의 가장 강점을 좀 네.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사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중국에서 수입을 하거나 일본에서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은 네네. 대부분 비슷한 류의 상품들을 판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노브랜드고 나만 파는 게 아니라 쟤도 팔고 얘도 팔고 음. 하고는 그런 상품들을 팔고 있어요. 아시죠? 그쵸. 네네. 그러다 보니까 바이럴에 대한 관심도가 사실 살짝 음. 떨어져요. 아무래도 뭐 자기가 유니크한 거를 취급을 한다면은 당연히 그거를 이제 바이럴로 맡겨서 나한테 올 거 아니에요. 바이럴 하면은. 그죠. 근데 바이럴을 보고 다른 사람 쪽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게 판매자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바이럴로 연계시킬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네. 바이럴의 뜻부터 설명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원래 바이럴이라는 거는 바이러스처럼 퍼진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제 생각은 사실 좀 달라요. 네. 제가 생각하는 바이럴은 이거를 입소문으로 퍼지지만 제가 억지로라도 네. 입소문을 내서 내 제품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신뢰를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이럴이라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뭐 사실 블로그 후기만 이렇게 계속 써도 뭐 이게 조회수가 많아지면 상위 노출이 되고 막 이런 게 많았어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는 상위 노출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상위 노출 작업이란 거 생긴 이유도 이게 후기성으로 인해서 매출 효과가 크다 보니까 네. 이제 바이럴 회사들에서 작업량이 많아졌고 이거를 연구해 가지고 억지로 상위 노출시켜서 이러한 업체를 효과 있게 신뢰를 심어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바이럴은 이거를 제가 확산시키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내 제품에 대해서 신뢰를 심어준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온꿈사 회원님들 도와주는 거는 사실 많이 퍼치기보다는 내 제품을 타고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이 구매 전환을 높일 수 있게. 그러면 네. 이거겠네요. 뭐 블로그를 썼을 때 네. 블로그 하단 안에 여기서 샀어요라는 링크를 달아주는 거겠네요. 네네. 그것도 달리고요. 그 다음에 뭐 스토어 들어왔을 때 제품에 대해서 정말 좋게 구매평이 달려 있고요. 대표님, 온라인 마케팅 하시는 분들한테 네. 사기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대박. 제 생각에는 마케팅이랑 사기꾼은 한 끗 차이라고 생각해요. 오. 네. 제가 말을 좋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블로그 이렇게 하는데 우리 거 하면 무조건 상위 노출돼. 이렇게 얘기하고 현실적으로 5페이지, 4페이지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왜 우리 5페이지, 4페이지 나와? 이렇게 얘기하면 얘네는 이렇게 얘기해요. 상위 노출이라는 건 우리 기준이야.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상위 노출 된 거지. 이런 사기꾼들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정말 잘 골라야 되고 이왕이면은 본인이 조금 공부하면은 상위 노출 만약에 자기가 상위 노출을 알고 있으면 그럼 이거 1페이지에 노출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도 물어보고 어떻게 해서 상위 노출이 되는 거죠? 이런 것도 물어보고 이런 걸 공부를 하셔야 돼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바이럴 하면 생각나는 게 뭐 블로그, 인스타, 페이스북 이런 것이 있는 게 있는데요. 그럼 블로그부터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네네. 네네. 일단 블로그라고 하면은 웬만한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 사실 다 아실 거예요. 블로그가 뭔지는. 근데 블로그도 사실 종류가 많아요. 사업자의 입장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블로그라는 거는 일단 체험단이라는 게 있어요. 체험단은 체험단, 기자단, 그다음에 블로그 상위 노출, 뭐 월 보장, 그리고 건 바이 건. 월 보장은 뭐예요? 한 달 동안 해당 원하는 키워드에 상위 노출을 시켜주는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건 바이 건은 하루 이상은 상위 노출 시켜주는 거. 그리고 옛날에는 뭐 파워 블로그 이런 말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사실 영업 아웃바운드 하는 회사에서는 우리는 파워 블로그 데리고 있다. 파워 블로그 체험단으로 너네 넣어줄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이거는 걸으셔야 돼요. 왜 걸러야 돼요? 이 사람들이 파워 블로그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식으로 영업을 하냐면 이제 방문자를 얘기해요. 우리 블로거들은 방문자가 하루에 뭐 1000명, 1500명 이렇게 나와. 근데 방문자라는 건 지금 이제 IP 조작이 많아져가지고 네. 이제 사업자분들도 하루면은 1500명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나왔어요. 대신에 다 실제 인원이 아니잖아요. 그쵸, 허수죠. 네, 허수기 때문에 이 인원들이 1500명이 방문자가 된다고 해도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체험단 업체를 만약에 보신다고 하시면 블로그 지수를 확인할 수 있는지 물어봐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블로거들이 원고를 얼마 쓰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사진은 몇 장 정도 올리냐, 영상이 들어가냐, 그리고 상위 노출 됐던 내역이 있으면 그 내역을 보내달라.
되게 체크하는 내역이 좀 있네요. 그쵸. 그게 무조건 파워블로그라고 해서 나를 믿고 광고하세요라고 하면은 체크해야 될 사항을 그죠. 많이 알려주셨네요. 네. 저는 그래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게 솔직히 저는 블로그를 좀 음. 그래도 좀 신뢰를 많이 하거든요. 그쵸. 아무래도 제일 먼저 키는 게 사실 유튜브로 치면은 안 나오는 내용들이 많아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네. 네이버를 치거나 구글을 치는데 네. 거기서 뭐 블로그인데 광고성이라는 거 알아도 일단 당장 내가 필요한 정보니까 맞아요. 그거를 보고 이제 많은 걸 결정하는 경우가 네네. 대부분 있어서 아직까지도 그래도 블로그나 네. 이런 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 제 느낌이 맞나요? 네. 그쵸? 제 생각에는 저는 사실 블로그를 안 믿어요. 소비자도 안 믿어요. 근데 뭘 믿어? 직관을 믿나? 이게 진짜 믿진 않는데 어쩔 수 없이 블로그를 보고 사요. 왜냐면은 이런 내용을 볼 수 있는 플랫폼이 아직까지 없으니까. 네, 블로그밖에 그거 없으니까. 하나 플랫폼 하나 만드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조만간에는 뭐가 조만간이 나올 것 같다? 아니라도 네, 누군가가 하나 만들 것 같다. 자기가 그 신뢰가 생길 수 있는 플랫폼이 하나 생길 것 같아요. 야, 그럼 이 글이 제 생각에는. 이 영상이 성지가 되겠네요, 대표님. 어떻게 보면 저는 잘 되면. 네, 그게 생기면 네. 제 생각에는 그거는 정말 될 것 대박. 같아요. 대박 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저는 페이스북이 네. 한 10년 전에 좀 괜찮았고 지금은 좀 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이스북은 제 생각에는 터지는 상품이 있고요. 네. 정말 안 터지는 상품은 절대 안 터져요. 페이스북을 보는 사람이 아직 있나요? 저는 많아요. 그래요? 네, 저는 엄청 어플 아예 많아요. 안 깔려 있거든요. 인스타그램은 모르겠지만. 그리고 아직까지는 사업자분들이 그 페이스북이 좀 망했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데 아직까지는 인스타보다 페이스북이 구매 전환율은 더 높아요. 오, 그래요? 되게 네. 신기하네. 저는 오히려 인스타그램이 조금 더 유효한 프로그램이 아닌가, 유효한 어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는 제가 뭐 경험으로 바탕을 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죠. 저희가 협력사가 됐을 때 저희가 뭐 말로만 하지 않겠다고 해서 저희 거를 하나 런칭한 게 있잖아요. 보여줬죠. 네. 네. 우리 쇼핑몰을 저희가 하나 런칭했어 해서 대박 냈죠. 네, 너네 거랑 똑같이 하겠다. 내가 너네한테 주는 거 똑같이 할게. 해서 페이스북이랑 저희도 그 다른 체험단이랑 그다음에 공동구매 이런 걸로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그 부수적으로 이제 이만큼 컸으니까 거의 한 달에 그래도 3,000장, 4,000장 이렇게는 기본적으로 나가니까 제 경험이에요. 이거는 뭐 다 저도 계산자도 봤어요. 아니고. 제가 봤잖아요. 네네. 그때. 그리고 저희가 이제 컸으니까 바이럴도 우리가 병행하자. 우리 거니까. 그래서 페이스북도 광고비를 써서 스폰서를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인스타도 랜딩 만들어서 스폰서를 진행을 해요. 근데 페이스북이 지금 저희 한 1,500% 정도 나오고 인스타는 한 700%에서 800%밖에 안 나와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님 페이스북이든 인스타그램이든 키우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죠. 그런데 오히려 블로그가 키우는데 더 시간이 더 오래 걸리죠. 더 오래 걸려요? 네, 더 쉽지 않나요? 더 오래 걸려요. 그래요? 왜냐면은 페이스북은 사실 페이지 만들어서 스폰서만 잘 태워도 네. 안 커 있잖아요. 안 네. 커 있어도 스폰서 잘 태우면 어차피 얘네가 타겟을 잡아주기 때문에 어느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대신에 블로그는 그런 게 없어요. 광고도 대신에 없고 페이스북은 이게 들어가잖아. 돈이 들어가죠. 근데 블로그는 돈이 안 들어가잖아. 돈이 안 들어가는 걸로 두 개 다 키운다고 하면은 블로그가 더 적게 걸리죠, 시간이. 아, 네. 그렇죠. 근데 현실적으로 페이스북은 돈을 안 쓰면 키울 수가 없어요. 네. 이건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네.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페이지가 100만 팔로우 페이지가 많잖아요. 네. 네. 근데 저희 페이지조차도 그냥 포스팅하면은 도달이 10만에서 20만밖에 안 나요. 맞아요. 옛날에는 내가 다 팬페이지에 가고 팬 눌러도 좋아요 눌러도 다 왔었는데 도달이 됐는데 이제는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페이스북이 뭐 돈에 많이 들린 건지 모르겠는데 인스타그램은요? 인스타도 똑같아요. 페이스북은 사실 이제 들어가서 보는 게 있는데 인스타그램은 피드로 넘어가게 되면 너무 쉽게 넘길 수 있기 때문에 네. 관심이 없으면 도달은 하지만 들여다보는 거는 사실 적어요. 적어서 그냥 이거기 때문에. 이거니까 네. 쉽게 그래도 돈 안 들이고 키울 수 있는 건 블로그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상위에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게라도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사실 로직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뭐 한 달 뒤에도 바뀔 수도 있고 2주 뒤에도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네이버 자체는 다이아몬드 로직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전 단계가 이제 C랭크고 C랭크 로직일 때는 이제 전문성이 들어가야 돼요. 무슨 칼럼니스트처럼 뭐 반찬은 재료를 뭐 썼고 뭐 조미료는 뭐가 들어간 것 같고 이런 걸 다 써야지만 이제 네이버에서 얘네는 전문성 있는 애들이구나. 그거를 네이버 보시 딱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아, 신기하네. 네. 근데 지금은 다이아몬드 로직으로 바뀌었어요. 다이아몬드 네. 로직은 어떤 로직이죠? 원고 그리고 이제 블로그에 어느 정도 지수가 있는지 얘가 얼마만큼의 이 카테고리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얼마만큼 유입이 됐었는지 그리고 사람이 처음만 보고 봤는지 중간까지 보는지 아니면은 후반까지 보는지 네 끝까지 보는지 이런 거를 보시 이제 검토를 해요. 그러면 또 하나 있어요.
만약에 내가 블로그를 키워요. 네. 키워서 그래도 유입자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뭐 네. 맛집도 쓰고 뭐도 쓰고 하는데 내가 이제 내 스마트 스토어를 홍보를 하고 싶어. 네. 근데 블로그는 상업적으로 흐르게 되면은 안 그죠. 좋다고 얘기를 하니까 네. 조심스러운 거예요. 일단은 좀 사람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럴 때 내가 만약에 상업적인 블로그를 써요. 예를 들어서 내 상품을 리뷰를 해 내가. 그리고 내 상품 내가 팔고 있다는 거 얘기하고 밑에다가 내 블로그에서 내 거의 스마트 스토어에 링크를 달아. 네. 안 좋은 방법인가요? 안 좋은 방법이죠. 블로거 마켓 왜안 좋아져? 그럼 블로그가 많이 망가지나요? 저품질이 돼요. 근데 저품질 한두 개 내방률이 정도는 높아요. 괜찮잖아요. 이거 쌓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네이버에서 한 순간에 그냥 저품질을 먹여서 너 이제 끝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쌓아요. 페이스북, 인스타 광고 네.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네네. 예, 페이스북하고 인스타는 사실 어떤가요? 요즘 이제 네. 2020년 딱 트렌드 앞으로 봤을 때. 사실 제 생각에는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인스타 스타 이런 인원들은 이제 효과가 거의 미비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은 과대 광고도 많이 터졌고 뭐 유명한 사람들 사실 뉴스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네. 네. 과대 광고.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고소당한 사람도 있고 벌금 내는 사람도 있고 해서 소비자가 인플루언서에 대한 그 신뢰가 없어졌어요. 지금 페이스북이랑 인스타를 한다고 하면은 콘텐츠를 잘 만들어서 배포하는 방식밖에 없어요. 네, 대표님 그러면은 요즘에 핫한 유튜브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네네. 뭐 근데도 뭐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구독자가 굉장히 많은 뭐 100만 이상 되는 유튜버들은 네. 영상 하나 찍을 때마다 1,000만 원 이상의 광고비를 그쵸? 줘야 돼요. 그게 네. 사실 효과가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효과는 있어요. 있겠어요? 네. 왜냐면은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게 있잖아요. 로아스 나와요? 네. 저희가 지금 그 치킨 대형 브랜드 하나 진행하고 있는 게 있는데 아니 그거는 치킨 대형 브랜드니까 네. 이미 사람들이 아니까 괜찮은 거지. 그게 아니라 정말 신제품. 신제품. 네. 완전 신제품. 만들자마자 이제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신제품만 홍보를 했을 때 얘기를 드릴게요. 근데 일반 소상공인들은 힘들죠. 힘들죠. 광고가. 네. 아무리 힘들고 효과도 그렇게 1,000만 원 네. 준다고 해서 1,000만 원 이상 벌거나 못 그런 벌어요. 거. 그렇죠. 그리고 그 정도 예산을 소비할 수 있으면 다른 것부터 하셔야 돼요. 네.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것 자체가 요즘에 보면은 의도적으로 돈을 내서 한 것 같다는 느낌도 많이 드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요. 네네. 그런데 그게 사실 비싸잖아요. 비싸죠. 소상공인들이 접근하기 못 쓰죠. 힘들잖아요. 네. 우리 온꿈사 회원들 지금 다들 간절해. 그런데 비싸. 좋은 거 알아. 하면 좋을 것 같아. 근데 너무 비싸. 따로 준비한 거 없어요? 저희가 그래서 사실 만든 게 그 지금 몇 번 나왔지만 소상공인 패키지를 기획을 한 게 저희는 원래 바이럴 퍼포먼스 실행사예요. 실행사라는 건 뭐냐면 모든 플랫폼을 저희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는 그 주 고객이 기업들이나 아니면은 대행사들이 영업을 해오면 저희한테 작업을 맡기는 구조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다른 사람들보다 저렴하게 광고를 쓸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온금사 협력사로 저희가 제안을 받았을 때 저희가 생각했던 건 그거예요. 과연 우리가 지금 판매하는 금액대로 이 사람들한테 컨설팅을 해주면 이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납득을 하고 쓸 수 있을까? 이 정도 예산이 나올까? 라는 생각이 너무 컸어요. 해서 만든 게 소상공인 패키지예요. 제가 이거를 투비 마케팅을 홍보하려고 찍는 영상이 아니에요. 네네. 그게 아니라 마케팅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써버리고 많은 비용이 아니라 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네. 처음에 저도 이거를 깨닫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마케팅 비용을 쓰고 났는데 이번 달 매출이 없어. 다음 달 썼는데도 매출이 별로야. 세 번째 썼는데 그때부터 조금씩 늘어나. 이게 약간 투입하는 비용이 밑빠진 독이라는 게 아니라 광고를 해서 이제 어느 시점에 다다르면은 그때부터 매출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조금씩 그 독에 물을 붓는 느낌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수위가 딱 올라오면 그때부터는 쫙 퍼져 있고 수많은 그런 블로거들이 힘을 발휘해서 바이럴, 뭐 페이스북이면 페이스북, 인스타 모든 복합적이고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매출을 끌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네네. 좀 그래서 저는 한 달 진행해서 뭐 일주일 진행해서 효과가 나오는 거는 사실 저는 조금 불가능하죠. 많이 어렵다고 봐요. 내가 정말 스스로 퍼스널 브랜딩이 돼갖고 내 자체가 유명해갖고 잠깐만 광고해도 확 터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좀 축청성이 강한데 대표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이게 뭐 한 달 광고하면 난 이제 잘 팔릴 거야. 이런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네, 안 돼요. 본인이 소비자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네, 한 잠깐 번 보고 안 나오다가 사잖아요. 한 번 보고 안 보죠. 네, 한 번 보고 안 사요. 계속 보여줘야지
이게 정말 좋은 건가 보네. 그럼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 하고 그- 사게 돼요. 고객의 고자가요 돌아볼 고래요. 음. 네, 그래서 한 번 더 돌아본다. 네. 뭐 이런 오. 뜻이래요. 네. 네. 그래서 고객이라는 말은 이제 처음에 바로 구매가 일어나지 않고 이제 계속 노출을 시키면서 이제 돌아보게 돼서 사게 되는 뭐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대표님 오늘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닙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저희 온꿈사 네. 회원님들한테 당부의 말씀 있거나 혹은 뭐 드릴 전할 말이 있으면 좀 해주세요. 사실 저희가 뭐 그렇게 많이 해드리는 게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뭐 어떤 분들은 저희한테 정말 감사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은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오세요. 네. 대신에 그거는 괜찮아요. 원래 사람이란 게 처음에 있는 거니까. 대신에 상담을 받으면서 점점 크셨으면 좋겠어요. 점점 관심을 갖고 내가 뭘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거 안 되네 왜 안 됐지? 라는 생각도 해보고 얘는 뭐 예를 들어 저희가 체험단을 해줬다 그러면 얘는 왜 글을 이렇게 썼지? 이거 좀만 바꿔보면 안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대표님도 오늘 할 말이 되게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원래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좀 오해도 있고 혹은 뭐 좀 잘 몰라서 말하기 불편한 것도 있을 수도 있으실 거예요. 네. 근데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좀 많은 분들이 오해도 푸시고 마케팅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함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은 인사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네. 그럼 구독자 여러분, 네, 그리고 온꿈사 회원 여러분, 네,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